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장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암이 어떠한 병인가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암은 한국인의 6대 암에 해당할 만큼 한국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은 암에 해당합니다. 남성에서는 보통 발생률 2위, 여성에서는 발생률 5위 정도 되는 암입니다. 폐암은 그 발생률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암은 아닙니다만 암 사망률은 1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폐암에 걸린 환자가 폐암 자체 때문에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전체 암종 중에 가장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재발과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완치에 도달하기가 까다로운 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폐암에 걸렸다는 것이 무조건 절망과 좌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잘 예방하고 또 본인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조기에 잘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하고 치료한 후에 관리를 잘 한다면 훌륭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라는 장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가슴 속에 위치하고 있고 좌우 12개씩의 갈비뼈로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좌우에 폐가 하나씩 위치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 폐는 상중하 3개의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폐는 상하 2개의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폐와 폐 사이의 가슴 가운데 공간에는 심장이나 큰 혈관 같은 것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폐의 구조와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포도송이처럼 생겨있는 허파과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우리 몸 곳곳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 폐의 모습을 실제로 촬영한 것인데요.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사진은 어린 아이의 폐입니다.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깨끗한 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장기간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 있어서 폐암이 발생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수술기구로 가르치고 있는 불룩하게 생긴 부분이 폐암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역시 폐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좌측 아래쪽의 사진을 보게 되면 기관지 안에 기관지를 막고 있는 폐암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90% 이상은 흡연과 연관이 되어 있고 모든 형태의 흡연이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흡연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직업이나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 물질 같은 것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일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폐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인 남성의 3분의 1 이상이 흡연 인구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한민국 남성의 흡연율은 세계 평균 흡연율보다 높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배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화학 물질 중에는 몸에 해독을 끼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화학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모든 형태의 흡연이 다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흡연에는 크게 1차 흡연, 2차 흡연, 3차 흡연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1차 흡연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암의 1차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폐암 환자의 사망의 87%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흡연자, 여성 흡연자 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흔히 간접 흡연이라고 알려져 있는 2차 흡연은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내뱉을 때 그 날숨에서 나오는 연기를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이마시는 경우, 혹은 생담배 끝에서 나오는 그 타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경우 모두 간접 흡연에 해당하겠습니다. 간접 흡연 역시 발암물질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3차 흡연은 우리가 흔히 담배는 연기라고 생각하지만 담배 연기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입자들의 특성은 흡착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피부나 머리카락, 의복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흡착이 되어 있다가 신체 접촉을 통해서 흡연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입자상 물질들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흡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흡연은 기호 또는 취향이 아니라 담배를 피운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흡연이라는 질환의 유일한 치료는 바로 금연입니다. 금연을 시도하여 보신 분이나 금연을 시도한 분을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금연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금연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특히 청소년 흡연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년 흡연이 주목받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성인의 흡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로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는 동기를 조사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단순히 호기심으로부터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흡연을 시작하게 되지만 대개 학생들의 설문지 응답 내용을 보면 금연의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의지가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미 자신이 없다라고 표현한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흡연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흡연을 하게 될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들도 있어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과 향후 흡연의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성인 인구의 흡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으로 이루어지면서 담배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금연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흡연은 일종의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흡연은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존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의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존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의존입니다. 장기간 흡연을 하면 흡연자의 뇌는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인 니코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뇌는 항상 일정한 양의 니코틴을 기억했다가 이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먼저 피우게 된다든지 담배로 손을 뻗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체적인 의존이 되겠고, 약물로 금연을 도와드리는 것 역시 금연에 의해서 신체적 의존에 의해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운전이나 회의를 시작하기 전 같은 상황에서는 항상 흡연을 반복하게 되는 행동적 의존도 있고요.
그다음 흡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정신적 의존도 있습니다. 흡연에는 이렇게 다각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존의 측면을 모두 해결해야 온전한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굳은 의지만 가지고 금연을 하겠다고 시도하였다가 결국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금연의 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금하는 금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흡연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단 흡연을 시작하였다면 짧은 시간 안에 금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통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의 양을 서서히 줄이거나 또는 금연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전자담배나 순한담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자담배나 순한담배는 전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흡연의 욕구를 줄이기 위해서 간식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섭취하는 간식 중 탄산음료나 맵고 짠 자극적인 맛을 가진 간식들은 오히려 흡연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말린 해조류나 또 탄산음료 대신에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흡연의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본인이 금연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금연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죄책감보다는 여러 번 시도하여 결국은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순한담배나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니코틴 함량을 줄인 저니코틴 또는 초저니코틴 담배, 즉 순한담배라고 알려져 있는 담배가 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에 비해서 순한담배는 니코틴의 함유량은 적지만 아까 장기 흡연자의 뇌에서는 항상 일정한 양의 니코틴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순한 담배를 피운다 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깊이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우는 개수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일정한 분량의 니코틴을 늘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순한 담배는 말처럼 순한 담배는 아니라는 것을 이 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 여성의 흡연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 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 저체중아나 미숙아 또는 여러 가지 선천성 기형, 심장 기형을 가진 아이를 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바, 특히 여성의 흡연은 여성 청소년의 흡연과 여성 성인의 흡연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흡연이나 금연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것, 즉 본인의 생각대로 흡연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공공장소나 또는 나이가 어릴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담배를 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본인의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서 그 건강을 마치 어린아이의 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유지하는 그러한 초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폐암의 이해와 또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